그래서 이러한 ISO 262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ISO 262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참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단계에서는 개발 대상이 되는 아이템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위험원 분석과 위험 평가를 통해서 안전 목표와 그에 따른 기능 안전 개념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기능 안전 개념을 가지고 이후에 시스템 개발,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기능 안전이 적용이 된 세이프티 항목을 진짜 제대로 제작을 하고 만들어냈는지, 그 개념을 적용해서 제품에 투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세이프티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기능 안전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와 ISO 261은 앞서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있고 약간은 서로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에서는 조인트 리뷰라든지 그리고 획득과 관련해서는 법규나 그다음 규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든지 이러한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관리라든지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리고 메저먼트라든지 아니면 리유즈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특화돼서 하고요. ISO 266에서는 에이스파이스와 달리 하드웨어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위험원 분석이라든지 위험 평가라든지 안전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기능 안전 개념이라든지 기술 안전 개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능 안전과 관련된 특화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운데에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지 품질 보증이라든지 문서화라든지 형상 관리, 변경 관리라든지 이런 서포팅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 엔지니어링 개발 측면에서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들은 공통된 측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스파이스와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와 ISO 266이 프로세스 간의 어떤 매핑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상호 간에 산출물들도 약간 이제 상호 협력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스파이스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각 프로세스에 대한 산출물들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요. A스파이스에서는 엔지니어링 2번에 있는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엔지니어링 3번에서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라는 문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4번에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등등 이러한 각 프로세스에서 핵심이 되는 산출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출물들 중에서 ISO 261들과 261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출물들과 많이 매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ISO 266위에 있는 파트 4에서는 테크니컬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명세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엔지니어링 2번에 해당되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의 엔지니어링 2번에 해당되는 시스템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 부분과 결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세이프티 리퀘어먼트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 리퀘어먼트 스펙 부분에서 표현이 되어서 산출물 안에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ISO 266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이나 세이프티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에서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들이 이제 ISO 261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ISO 261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스펙에 명시가 되어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등. 엔지니어링 5분에서의 소프트웨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ISO 266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유닛 디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발췌가 되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부분에 표현이 되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컨스트럭션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험, 그리고 시스템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ISO 266에 있는 내용들을 통합을 해서 산출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프로세스를 구성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장점은요. 기본적으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는 하드웨어 관련된 전기전자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에 관련된 개발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ISO 266과 통합되면서 ISO 266에 있는 하드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스파이스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드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ISO 266에 있는 하드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통합해서 조직에서 꾸려서 가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와 ISO 266는 유럽 OEM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에 대한 능력 수준과 그리고 ISO 266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RFP에 박아서 RFP에다가 명기를 하여서 부품 업체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업체들은 그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당연히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잘 타개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는 이러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와 ISO 266에 대한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져가서 그 기반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선점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시스템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중에서 간략하게 하나씩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가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ISO 266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표기를 하여서 테크니컬 세이프티 리ኳ이어먼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의 시스템 리ኳ이어먼트 스펙 안에다가 명시를 해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기능 안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끔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를 확정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인데요.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어와 관련된 로직들 중에서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기능 안전 측에서 ISO 262에서 요구하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표현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다가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에서도 하드웨어 요구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기능 안전 측면에서 요구되는 하드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하드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 포함을 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따로 명시를 하여서 그 부분을 하드웨어 안전 요구사항 명세서에다가 표현을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와 하드웨어 개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다 설명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분인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ISO 266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능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은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산출물 안에 포함을 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를 이제 수행함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흔히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서 에이스파이스나 2626의 어떤 시스템 영역이나 그 소프트웨어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이제 접하는 일은 고객으로부터 RFQ가 나왔을 때 이 고객 요구사항을 우리 요구사항으로 어떻게 가져올까 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그런 분석 프로세스에서는 고객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어떤 시스템 설계를 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그 내부에는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이 구성되어 배포되고 있고요. 이 요구사항 내에는 잘 들여다보면 시스템 관점의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하드웨어 관점의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관점의 요구사항이 두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ISO 16962 요구사항을 받아 기능 안전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 목표라고 불리는 Safety Goal, 또 기능 안전 요구사항이라고 불리는 FS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자가 이런 요구사항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요구사항을 어떤 구현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개발자가 이러한 경험을 한 활동이 좀 적기 때문에 하나의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이 요구사항을 시스템 레벨에서 구현을 해야 될지, 하드웨어에서 구현해야 될지,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해야 될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고객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 기능이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고객은 이 요구사항을 시스템 기능에서 구현해야 될지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에서 구현해야 될지 구별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 영역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영역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능 관점에서 이 시스템 기능,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별하지 않고 혼합한 형태로 요구사항을 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 하나의 요구사항을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큽니다. 요구사항을 기술할 때 이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테스트를 담당할 테스트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하나의 요구사항이 시스템 관점 또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구분되지 않고 같은 형태로 기술이 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담당자와 시스템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테스트 담당자는 동일한 요구사항을 보게 되고 이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될지 시스템 관점에서 어떻게 시험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가 무결하게 개발되었다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시스템 요구사항과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한 시험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인지 시스템 요구사항을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이 무결하다는 것을 검증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은 하나의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이 요구사항이 시스템 영역에서 재정의되고 시험되어야 될 요구사항인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재정의되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재시험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자는 최초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자신이 개발할 시스템의 범위를 명확히 식별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시스템의 범위에 맞게 재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첫 단계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시스템 영역에서 구현해야 될 부분, 하드웨어 영역에서 구현해야 될 부분,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구분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고민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추후 이후 프로세스에서 이 요구사항 기반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